자, 안녕하세요. 네, 문입니다. 오늘 이제 1승 2패를 했죠. 오늘 하루 동안. 아침에, 어, 미국 승을 갔는데, 경기 내용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본이 우승을 했고, 미국이 패배를 했는데, 일단 저는 그 미국의 감독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켈리 선수가 무너져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굳이 이제 프리랜드 선수를 한 이닝을 더 끌고 가서 이제 홈런을 굳이 맞췄어야 되냐, 뭐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실망스럽고. 그리고 7회 8회 이렇게 후반전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특히 이제 1사 1루일 때 리얼무터 선수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멀린스 선수가 나오는 타선 때 결국에는 이제 그때 대타를 기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벤치에 그 타격왕 그 맥네일 선수도 있고, 그리고 홈런왕 그 알론소 선수도 있고, 아니면 카이 터커 선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어 골드 슈미트 선수를 그 감독이 너무 믿었다. 적어도 이렇게 타선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날 계속 스윙을 했죠. 통관도 하나도 없고. 자, 그럼 골든 슈미트스가 그렇게 아무리 이제 팀의 MVP 선수고 중심 타선에 배치를 했더라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알론소 선수라든지 터커 선수라든지 벤치에 있는 자원들을 투입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그게 어 언더 투수였죠. 언더 투수니까 그 벤치에 카이타커 선수와 그 다음에 이제 맥넬 선수가 자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리얼모트 선수를 골든 슈미트 선수를 해서 병사탈 치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 대타를 한번 또 안 썼다는 거, 선수들이 그렇게 잘 이렇게 타격적인 흐름이 좋지 못함으로도 너무 믿음의 야구를 했죠. 그래서 작전도 없고, 이거는 일본은 그래도 그 작전 야구, 이게 진로를 시키는 야구를 했는데 너무 선수들을 믿었어요. 트라우 선수, 그다음에 골드슈미트 선수, 그런 선수들을 믿으면서 마지막에는 또 배트 선수를 믿으면서 또 사망을 했다. 좀 아쉬운 경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승은 어쩔 수 없고, 오후에 그 한전 그 프랜승은 적중을 했죠. 한전 프랜승은 이제 적중을 했고, 어제 그 픽이 들어왔나요? 그게? 네, 다행입니다. 자, 일단 그리고 저 냉문 픽으로 나트비아 2.5 프린을 가놓은 상태죠. 요거 오버랑 이게 들어올 만한 그런 배당이 아니었어요. 일단 예, 오버랑 이런 게 이제 위험한 그 부분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이제 통과를 했네요. 이번 승하고 어, 마헨, 그죠? 그 부분을 통과를 했다. 자, 이제 내일 이제 느바 경기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게 덴버 경기가 8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실익이 없어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 지금 분석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시간대도 아니고 아침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고. 자, 이제 댈러스랑 이제 골스인데, 자, 지금 골스가 지난 경기에서 휴지 상대로 마인까지도 이제 극복을 하면서 원정 연패를 떨쳐냈죠. 자, 떨쳐냈는데 지금 이제 돈치치 선수랑 이제 어빙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제 돈치치 선수가 만약에 이제 돈치치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어빙 정도만 나온다, 이렇게 해도 어빙 정도만 나온다고 해도 지금 골스 원정을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그리고 이제 댈러스도 그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내절을 하면서 역전패를 당했죠. 멤피스전에서 그 멤피스의 그 4쿼터에 말도 안 되는 그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패배를 했다. 자, 그러면 이 경기에서 어떤 팀이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경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래도
일단 원정 골스의 어떤 그 야투적인 부분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을 감안을 했을 시에 어빙 선수 정도만 나와준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댈러스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돈치치 선수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더더욱 지금 원정 골스는 제가 몇 번을 믿어봤지만 이 원정 골스는 뭐 탱킹 팀 이상으로는 좀 가기가 그러니까 상대가 탱킹 팀 이상 팀 뭐 한 중위권 이상 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정 골스랑 이제 홈 골스는 완전 다른 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빙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아침에 봐서 요 정도는 이제 댈러스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뭐 프렌 쪽으로도 댈러스 승가 프렌 쪽으로 예상할게요. 자 이제 마이애미랑 이제 뉴욕인데 자 이 경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지금 이 두 팀 간의 이제 경기에서 굉장히 이제 접전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이제 올 시즌에 두 번 경기를 했는데 상당한 접전 끝에 이제 뉴욕이 경기를 가져갔었죠. 그리고 이제 이 마이애미가 홈에서 그리고 과연 이제 뉴욕이 풀 라인업으로 지금 나오는 상태. 근데 마이애미가 정배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최근에 어떤 그 뉴욕의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 이거 좀 이제 반대로 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이애미가 거의 이제 뉴욕을 잡았던 그 상황에서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팀의 간의 경기가 조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저는 그래서 굳이 이 경기를 승패로 접근하지는 말고, 자, 최근에 뉴욕의 공격력.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마이애미 원정이라고 해도 이 뉴욕의 공격력을 완전히 억제하기는 조금 어렵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반대 입장에서 마이애미가 그 뉴욕 상대로 어느 정도의 공격력을 보여주냐가 이거 관건이겠죠. 어느 정도의 공격력을 보여줄 것이냐. 과연 한 마이애미가 한 110점 언저리 이상을 좀 비벼줄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라인업 구성을 봤을 때 충분히 마이애미가 110점 언저리 또 뭐 많게는 한 120점 언저리까지도 뉴욕의 수비를 공략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상당한 접전 끝에 파자까지도 예상을 하고 뭐 어쩌면 이제 원정 그 연장까지도 예상을 하고 자, 이 경기는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 두 팀의 그 지난 경기에 120점씩 박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 기준점이라면 충분히 오버가 가능해 보여요. 일단 이 경기는 오버로 볼게요. 자 이제 토론토랑 이제 인디애나인데 지금 이제 인디애나가 최근에 이제 뭐 경기력이 좀 널뛰기죠. 많이 널뛰기인데 이 3점 슛이 터지는 나 특히 이제 그 미러키전에서 보여주는 그 3점 슛. 자 그게 터진다고 하면은 너무 무섭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인디애나가 보여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토론토의 저배당을 굉장히 가져가기가 조금 껄끄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베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경기를 한번 하게 되면 인디애나가 그런 경기를 한번 하게 되면 와 이거 자 홈에서 그 1.01 받은 이제 미러키가 인디애나에 그렇게 3점슛을 개쳐맞고 터졌다. 자 그러면은 우리 베터들 입장에서 그런 경기가 잔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쉽게 못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토론토 쪽으로. 자 그런데 저는 내일 경기에서 이 경기가 의외로 토론토 승과 마인이 들어올 경기라고 봐요. 특히 이제 일반승도 1.2 정도의 이제 배당을 줬는데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이제 이 3점 슛이 터진다는 가정하에 인디애나가 이제 비빈다는 거지. 만약에 그 미러키전에서의 그 3점 슛이 터지지 않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옵션은 솔직히 그 골밑에서 공략할 수 있는 옵션과 그리고 전체적인 뎁스에 있어서 상대편의 그 수비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토론토가 좀 많죠.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도 당연히 토론토가 좋다. 그리고 토론토의 홈이다. 자,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시에 저는 이 스카디 반츠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이제 이게 크겠죠. 반츠 선수가, 자, 그러면은 2A로 볼게요. 반츠 선수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저는 마인 쪽으로. 근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일반수만 가야죠. 반지 선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죠. 뭐, 이 선수가 연차가 얼마 되진 않았으나, 이제 외곽슛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수비도 해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자, 이 선수가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이 선수가 이끄는 그 벤치 구간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굳이 이 경기를 뭐, 이제, 뭐, 반지 선수가 나오기 전에 미리 배팅을 하고 싶진 않고, 이게 출장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 반즈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마인까지도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할리버튼 선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시카고하고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시카고가 굉장히 최근에 경기력이 좀 반등을 했죠. 어떤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지더라도 뭐 그렇게 쉽게 뭐 이렇게 발리는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굉장히 올라왔다. 그리고 시카고의 홈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 자체도 있잖아요. 이게 시카고가 지금 플린을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 어떤 동기부여 자체는 지금 뭐 물론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죠. 뭐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드가 MVP를 도전하는 그런 동기부여도 있죠. 승률을 어느 정도 올리고 해야지 경기를 이겨야지 엔비드가 요키치를 제치고 이제 MVP를 뭐 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하든 선수가 빠졌는데 이제 엔비드 선수를 이제 최근에 MVP 모드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자, 가정을 하자면 엔비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맥시 선수도 미쳐 있죠. 미쳐 있는 부분. 자, 근데 이제 하든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 경기가 이제 필라델피아의 배당이 조금 후하게 책정된 면도 있고, 물론 이제 터커 선수와 이제 하든 선수 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후하게 결정된 건 있는 것 같은데, 이 경기가 저는 필라델피아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찝찝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당적인 측면도 그렇고 시카고의 최근에 어떤 그 경기력을 봤을 때도 그렇고 조금 찝찝하다. 그러면 시카고가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만약에 시카고가 필라델피아한테 비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부분에서 비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 어떤 부분에서 비빌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최근에 어떤 시카고의 살아나는 수비력, 홈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자,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서로 간에 팅팅거리고, 암적인 부분은 서로 간에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비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경기가 하든 선수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더 좋고, 자, 하든이 나와준다? 더 좋죠. 왜? 언더가 좋으니까. 하든 선수가 나와서 지공해주면 더 좋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기준점 대비 기준점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죠. 이 정도의 이제 기준점이라면 저는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미러키랑 이제 샌안토니오인데 지금 뭐 바셀 선수, 켈든 존스 선수, 뭐 소찬 선수, 뭐 콜린스 선수 이런 선수들이 뭐 다 복귀를 한다고 해도 다 뛴다고 해도 사실은 이거 백투백이고 미러키 원정이죠. 미러키가 뭐 최근에 이제 똥배를 받고 장난을 치긴 했는데 자, 해외 기준 대비 17.5마일 느낌이 오죠. 자, 17.5마일 근데 뭐 딱히 뭐 이거 뭐 드라기치 뭐 크라우더 선수 뭐 동생 콤보 그 다음에 뭐 레너드 선수 이런 선수 사실은 다 가비지 멤버들이죠. 사실 뭐 크라우더 선수는 뭐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선수들 말고 이제 미러키는 이제 풀 라인업이란 말이죠. 자, 풀 라인업이고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그럼 샌안토니오가 이거를 비빌 수가 있을 것인가? 대줘야 하는 경기라는 게 어떤 면에서 대줘야 된다는 경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샌안토니오가 이제 대줘야 되는 경기인가요?
결국에는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미러키에 자 적어도 자 미러키 일반승은 의심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저는 세난이 대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뭐 샬럿한테 뭐 이렇게 샬럿이 뭐 유일하게 이제 세나토니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승률의 팀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 뭐 휴지, 그 다음에 디트, 세난 이거 그 3강은 이미 탱킹 그 3강은 확정이고 이 경기들은 이제 뭐 세나토니가 뭐 만약에 미쳐가지고 이긴다고 해도 사실은 뭐 상관은 없겠죠.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핸디 장난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핸디 장난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감독이라면 절대 이 경기 무리 안 시키죠. 무리 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오늘 경기 봤잖아요.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됐죠? 폴조지 선수가 어떻게 됐죠? 자, 그렇게 만약에 이 경기 이런 경기 실력이 없는 경기에서 뭐 승은 당연히 가져가겠죠. 근데 자, 이렇게 실력이 없는 경기에서 과연 뭐 주전들을 이렇게 갈아 넣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지금 10경기 남짓 남았는데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이제 컨디션 관리를 하고 선수들의 체력 관리,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승률을 챙기는 이제 이런 경기를 사실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정도 기준점이라면 저는 이거 세나토니아가 어느 정도 공격적인 부분, 자 수비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뭐 수비는 못 하니까. 자, 세난이 어차피 수비 못 하잖아. 저는 이거 공격적인 부분에서만 조금만 비워주게 된다면 세난 플랜이 좀 많이 좋아 보여요. 굳이 이 경기에서 뭐 그렇게 주전들을 갈아 넣을 이유가 전혀 없죠. 특히 지금 이제 샌안토니오에 있고 젊은 선수들은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같이 빠른 동구를 하면서 달리게 되면 사실 크게 뭐 이렇게 뭐 미러키가 당연히 승리를 하겠지만 그렇게 선수들을 뭐 갈아 넣지는 않고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적당히 승리를 챙기는 그림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세나 프렌도 좋아 보이고, 자, 이 옵션으로는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큰 기준점을 가진 팀들이 다 극복을 했죠. 자, 그런 면에서 내일 경기에서는 저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팀마다 다른데 그 모든 이제 핸디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경기는 모든 그 경기가 독립 변수다. 예, 그 경기에서는 30점 차이가 나도 이 경기에서는 갑자기 5점 차가 날 수도 있고. 아, 근데 저는 내일 경기에서 그 제가 아는 이제 부덴홀저 감독이라고 하면 그렇게 선수들을 갈아 넣을 것 같지가 않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미네소타랑 애틀란타인데, 자, 지금 지난 경기에서 미네소타의 그 경기력이 좀 우리가 생각한 거에 외에 어떤 그 경기력이 나오면서 역대를 창출을 했죠. 자, 근데 이제 내일 경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타운스 선수가 복귀를 할 것이다. 물론 이제 타운스 선수가 복귀를 해서 뭐 40분을 뛰고 뭐 30분을 뛰고 뭐 이렇게는 하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엄청난 엄청난 장기 부상자 복귀한다? 그 경기는 거의 뭐 결과가 좋지 않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론 타운스급의 선수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나오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뭐 클래스가 좀 있는 선수니까. 근데 결국에는 어떤 이제 타운스급의 선수라고 해도 그 나오게 되면 로테이션이 어지러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턴오버적인 부분, 경기 적응적인 부분, 타운스 선수를 오래 쓰면 쓸수록 오히려
그것은 역효과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에서 타운스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길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독이. 물론 이제 미네소타가 지금 타운스에게 그렇게 시간을 주면서 적응시키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미네소타는 결국에는 플레이오프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애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애틀도 지금 서로 간에 이제 동기부여는 충분한 상태죠. 자, 근데 일단 지난 경기에서 우리가 미네소타의 그 역배가 나왔다는 것은 이 에드워즈 선수와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그 외곽포가 터지고 어떤 이제 좀 그렇게 정도까지 어떤 그 미네소타가 최근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감안을 해봤을 시에 자, 그 정도까지 어떤 야투가 이 경기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 이제 동기부여가 충분한 팀들끼리 경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 경기가 가장 베스트 선택은 언더라고 봐요. 일단 두 팀 다 물론 이제 이 두 팀이 하는 경기를 봤을 때는 언더를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두 팀 간의 어떤 이제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도 지난 경기에서 그 미네소타의 그 외곽슛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해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 머레이 선수랑 이제 에드워즈 선수 출장 여부가 중요하긴 한데 일단 뭐 에드워즈 선수는 웬만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레이 선수는 이제 좀 의문이긴 한데 50대 50인데 자, 이 경기가 이제 언더가 이제 저는 좀 좋아 보이고 자, 승패로 접근하자면 저는 그래도 애틀란타를 같다고 봐요. 결국에 이제 승부처에서 저는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미네소타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자, 클러치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앞으로는 이제 타운스 선수가 복귀하면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지만 클러치에서 해결할 만한 선수가 사실은 조금 에드워즈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클러치에서 그렇게 강력 같지는 않다 사실. 그래서 이 클러치 상황을 갔을 때 좀 패배하는 빈도가 많았죠. 그래서 이 에이스가 확실히 누구냐라는 어떤 명제가 미네소타가 좀 의문을 가진 에드워즈 선수가 아직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애틀란타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죠. 뭐 트레이 영 선수가 경기를 망칠 때도 많지만 결국 클러치 상황에서는 이 트레이 영 선수와 그 다음에 이제 존 콜린스 선수, 이 콜린스 선수도 굉장히 클러치에 강한 선수죠. 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내일 경기에서 애틀란타가 애틀 승과 패까지도 이거 좋아 보여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난 경기 미네소타가 뭐 뉴욕 원정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정도 슛감이 이 경기에서 절대로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운스 선수의 그 복귀까지 예상을 해서 애틀 쪽으로 볼게요. 자, 멤피스와 이제 휴지인데 이런 경기가 과연 이제 뭐 터질까?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브루스 선수가 뭐 카메라맨을 밀치고 뭐 이렇게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또 테크니컬 파울도 받고 이제 해서 자, 이 경기에서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 약팀들 상대로는 그러니까 방패죠. 이 브룩스 선수는 방패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 브룩스 선수가 없다고 해도 자, 약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잘하는 선수가 빠져도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 결국에는 이제 휴지라는 팀이 공격도 수비도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비를 이제 멤피스의 수비를 뚫을 수 있는 그 약점이 그 수비에 구멍이 생겼으면 그 수비를 뚫을 수 있는 공격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 휴지의 어떤 이제 개개인의 능력은 좋을 수 있으나 어떤 팀적인 그 공격적인 유기적인 어떤 그런 흐름은 사실은 안 보여요. 그나마 이제 생군을 이제 그 탑에서 놓고 2대2 플레이를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좀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니 한번 공격, 내 한번 공격 이런 식이죠. 그냥 3점씩 그 무신을 던져서 들어가면 말고 돌파해서 들어가면 말고 아니면 말고 수비도 로테이션이 없죠. 이거는 수비는 그냥 뭐 그냥 전부 다 대인 수비예요. 이건 수비 그 어떤 이제 수비적인 그런 움직임이 유기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휴지는 그냥 지금 뭐
따르국밥을 모아놓은 그런 정도의 그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생군 선수가 나오나 안 나오나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멤피스 승과 아인으로 봐야죠. 브루스 선수 방패가 빠졌다고 해서 오히려 저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나머지 선수들이 더 메꿔줄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이제 2옵션으로 보자면 저는 오바도 좋아 보입니다. 브루스 선수의 그런 모라트 선수는 이제 벤치로 복귀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죠. 자, 벤치로 복귀하는데 물론 이제 뭐 모라트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무조건 플러스죠. 무조건 플러스죠. 이 선수는 뭐 적응이 필요 없죠. 모라트 선수가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닌데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돌격 대장이고 페이스를 빠르게 하고 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멤피스 승과 마인더 좋아 보이지만 오바 쪽으로도 좋아 보이는 경기예요. 특히 이제 휴지가 한 100점 이상, 한 10점 뭐 그 이하로만 좀 비벼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멤피스가 한 120점 이상을 박아줄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호화가 좋아 보이는 게 맞습니다. 자, 유타하고 이제 포틀인데, 자, 제가 지난 경기에 그 세크라멘토 경기를 좀 봤어요. 그때 제가 어떤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 경기를 좀 봤는데, 일단은 이제 그 경기에서 세크라멘토 감독은 이길 의사가 없었죠. 1쿼터부터 3점슛이 내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를 내버려 두면서 한 20점 런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선수들이 따라가긴 했지만 결국에 패배를 했다. 그 유타가 이제 보스턴하고 세크를 연달아서 이겼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석연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석연치가 않았지. 왜냐면은 이제 유타가 사실은 그 라인업과 이런 그 상대편의 그 퀄리티를 봤을 때 그 2연승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기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해냈죠. 특히 이제 세크 경기에서는 자, 이제 마카네 선수까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거는 이제 주작이 아니면 사실 그런 경기는 할 수가 없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 경기에서 적어도 세크라멘토 유타가 뭐 보스턴은 모르겠어요. 보스턴은 이제 페이턴 선수가 던진 경기고, 자, 적어도 유타가 세크를 이긴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자, 그 잔상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잔상이 남아있으면은 지금 이제 이런 경기가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유타가 못 이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냉정하게 모든 경기는 독립 변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만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릴라드 선수가 지난 이제 경기를 패배를 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죠. 자, 우리는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멀어졌다. 자, 그거는 이제 팀 에이스가 뭐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을 한 거죠. 이거 승률로 사실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포트랜트는 완전히 멘탈이 나갔다. 거기다가 자, 그랜트 선수와 사이먼스 선수까지 없다. 이거 득점할 선수가 과연 존재를 할까요, 이 팀에? 자, 그러면 릴라드 말고 누가 득점을 하지? 뭐 벤치에서 뭐 샤프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할까요? 뭐 와퍼드 선수, 뭐 타이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레디시 선수도 마찬가지죠. 뭐 공격적인 부분은 괜찮으나 결국에는 이제 뉴욕에서 이 티보드 감독이 레디시 선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은 수비적인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공격적인 부분에서 잘해도 티보드 감독은 수비를 못하면 절대 안 쓰죠. 자, 그래서 자, 내일 경기에서 사실은 이제 배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이 경기가 유타가 좀 많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배당도 그렇고 찝찝하다 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 경기에서 그 세크도 마찬가지죠. 유타 그 원정이었지만 좀 먹은짓스러운 배당을 줬고, 그리고 몰릴 뻔했는데도 뭐 배당도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다. 마카네 선수가 결정을 했음에도. 자, 그러면 내일 경기에서 과연 이제 마카네 선수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저는 이제 이 경기도 2A로 볼게요. 일단 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자, 생각을 해봤을 때 유타의 그 의도가 뭔지 궁금하긴 한데, 결국에는 유타의 의도는 풀인이다. 그 플레이오프를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내 경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회로 보겠습니다. 이제 마카넨이 자 나온다. 그러면 이거 저는 일단 승과 마인까지도 이거 단폴이죠. 그리고 경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마카넨 선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 경기는 유타가 잡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릴라드 선수가 뭐 미친 듯이 터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최근에 얘기했듯이 포틀랜드 최근에 팀이 아니에요. 이거는 팀이 아니다. 상대편 배당을 따질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마카네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상대가 되지 않아요. 화력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유타랑 화력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캐슬러 선수의 어떤 지난 경기에서 사보니스 선수를 완전히 틀어막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자, 이 너키치 선수가 과연 캐슬러 선수를 뭐 이제 사보니스만큼의 어떤 그 기민함과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동성을 보유하지 않은 이 너키치 선수가 과연 캐슬러 선수를 상대로 득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 사실상 이 라인업을 봤을 때 이 너키치 선수가 이 옵션을 해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캐슬러 선수가 지금 미쳐있는 상황에서 뭐 너키치가 외곽슛이 있는 그런 빅맨도 아니고 그렇게 뭐 가끔 던지긴 하지만 그렇게 효율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너키치가 캐슬러한테 무조건 잡아먹힌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득점의 부재가 굉장히 느껴지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마카넨이 나온다고 하면 유타 승가 마이너로 보고, 자, 마카넨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언더로 볼게요. 언더 쪽이 더 좋아요. 마카넨 안 나오게 된다면은 유타도 그렇게 뭐 득점적인 부분에서 지난 경기 세크 상대로의 어떤 그 나투율 이런 부분을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라인업 이 릴라 뭐야 이제 그랜트 선수나 사이먼스 선수가 빠진 부분은 아쉬운데 이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기여를 하는 선수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수비력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저는 만약에 마카네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경기는 굉장히 암적인 경기, 막 계속 팅하는 경기 서로 간에 그렇게 된다고 흘러가게 되고, 그 지난 경기에서 유타랑 세크가 어느 정도 3점슛을 넣으면서 끌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개오바가 난 것이고, 이거는 득점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이거 만약에 마카네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사실 언더 쪽으로 저는 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유타가 우리가 예상한 지난 경기에서 예상한 것처럼 이제 세크가 유타가 세크 상대로 많은 점수를 못 넣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나툴이 못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언더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자, 이 경기가 이제 내일 가장 재밌는 경기죠. 자, 마지막 경기인데 이것도 단폴이라서 내일 이제 좀 신중하게 저희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에이튼 선수가 빠진다는 것은 지금 현 이제 듀란트가 없는 상황에서 피닉스의 특히 또 원정이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포틀랜드는 팀이 아니죠. 포틀랜드는 팀이 아닙니다. 팀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를 한번 보시면 아는데 이거는 좀 뭐라고 할 말이 없네. 거의 특킹팀 수준이에요. 지금 뭐 승률을 떠나서 지금 휴지 디트 사나이랑 붙어도 과연 뭐 이긴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정도 수준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내일 경기에서 이제 에이트 선수가 빠진다. 그러면 이제 일단 레이커스가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떠나서 레이커스가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 자, 하지만 지금 조금 찌찌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그 레이커스가 상대편이 그 지금 뭐 탱킹 팀 이런 팀들을 상대로도 패배를 했었고 뭐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죠. 좀 사실은 좀 쉽게 잡아낼 수 있었던 경기들을 같이 보였지만
굉장히 뭐 접전을 하면서 그렇게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제 비즐 선수, 이 슈터인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않다. 나머지 선수들도 썩 그렇게 뭐 이렇게 좋다고 볼 수 있는 선수는 사실은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리브스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하드 캐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 경기를 잡은 거예요. 리브스 선수가 없었다고 하면 그 경기는 사망을 했겠죠. 그래서 이거 저는 의외로 이 경기도 있잖아요. 이제 에이트 선수가 나오지 않지만 그 비욘보 선수랑 랜데이 선수라는 이제 센터 두 명이 있죠. 자, 의외로 저는 이 경기가 피닉스가 굉장히 비빌 것 같아요. 일단 크리스 폴이 뭐 야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결국엔 이 양 팀의 어떤 그 라인업을 봤을 때 크리스 폴만한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선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크리스 폴을 같이 노련하게 경기를 조립하고 조율할 수 있는 선수는 사실은 레이커스에는 편 없다. 지금 뭐 그 정도 선수는 이제 르브론 제임스인데, 자, 르브론 제임스가 없는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특히 이제 좀 데이비스 갈매기 선수의 그 골밑에서의 어떤 소극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돌파, 우당탕탕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조금 부족하다. 저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르브론 제임스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 레이커스가 외곽슛에 굉장히 좀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외곽슛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침이 있었죠. 근데 이제 리브스 선수가 이제 캐리를 최근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내일 경기에서 저는 이제 이거는 승패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부커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사실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제 부커 선수가 불붙는 날은 굉장히 무섭죠. 사실은 이제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선수죠. 뭐 돌파도 하고 자빙도 하고 뭐 3점슛도 되고 뭐 미들레인지도 되고, 자, 그런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선수 옆에 이제 크리스 폴이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조금 무섭죠. 반대로 가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이 오코기 선수랑 이제 크레이크 선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경기가 좀 암적인 경기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정리하자면 이게 뭐냐면은, 자, 이 두 팀 간의 경기에 있어서 지금 포커스가 어느 쪽으로 맞춰질 거냐고 했을 때 저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양 팀이 주고받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 레이커스의 어떤 천적 수준인 이제 에이트 선수가 결정하는 건 아쉽지만 결국에 이제 피닉스의 그 옛날 경기는 우리가 지워버려야 돼요. 이제 서부로 영입하고 나서 이제 클리퍼스의 경기력이 굉장히 바뀌었듯이, 자, 이 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피닉스의 그거는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상대편을 묶고 뭐 연속 득점을 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 결국 위에서 수비를 잘하는 자원들이 전부 다 빠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피닉스의 그 수비력은 굉장히 약해졌다. 그래서 이 레이커스의 홈에서의 어떤 공격력이라고 하면 충분히 피닉스 상대로 다득점이 가능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 피닉스도 지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레이커스의 수비를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라인업이고, 지금 이제 에이트 선수가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갈매기가 골밑에 있는 상황에서 골밑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닉스가, 자, 외곽적인 부분에서 그 이제 레이커스의, 자, 외곽슛, 허약한 외곽슛 수비죠. 허약한. 그래서 이제 피닉스가 110점 원저리로만 이제 득점을 해주게 된다면 승패와 상관없이 이 경기가 오바가 좋아 보여. 굳이 이거를 뭐 승패로 가져가서 내가 생각하는 거 반대의 결과가 나서 사망하는 것보다 오바를 가고 재밌게 지켜보면은 좋을 경기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레이커스가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레이커스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 경기를 봤을 때 홈이고 동기부여도 크고,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피닉스가 어느 정도 비비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뭐 레이커스의 어떤 최근에 그렇게 경기력이 썩 좋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비빌 수 있는 경기라고 봐집니다. 자, 승패로 가져가자고 하면은, 자, 결국에 이 두 팀 간의 경기에서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 피닉스는 지금 라인업이 3점 슛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라인업이죠. 근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뭐, 우리 뭐 하치무라, 그 다음에 데이비스, 뭐 가브리엘, 이런 선수들이 피닉스의 골밑을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경기가 굉장히 접전으로 흘러가더라도, 자, 후반에 되면, 외곽슛이 어느 정도 확률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골밑에서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레이커스 쪽으로 조금은 웃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굉장한 접전을 하겠지만, 이거는 레이커스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피닉스가 무조건 뭐 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레이커스 쪽의 어떤 이제 홈, 그리고 심판들도 레이커스 홈 쪽으로 조금 밀어주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마음속의 1순위는 오바지만 한 2순위 정도는 레이커스 승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냥 이 단폴로 이 경기를 깐다고 하면은 오바를 갈 것 같아요. 그냥 오바를 가고 재밌게 지켜보면 되는 경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일단 오늘 경기 제가 랭무픽으로 개똥배죠. 1.29, 자, 라트피아 프렌 이거 1.29인데, 이거 뭐 안 들어오면 이것도 타격 크죠. 이거 뭐 이자 29% 먹으려고 갔는데, 이거 안 들어오면 이거 안 되고, 이거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아침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경기가 끝나면 이제 아침에 8시 저 게시판에 제가 내일 느바는 제가 패스를 안 하고 무조건 픽을 게시판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느바 경기 좋은 게 많아 보이기 때문에,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게시판에 픽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픽은. 샘플 필라승. 근데 저는 승패를 딱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오늘도 이제 잘 맞추시고 하셨겠지만, 뭐 좋은 쪽으로 예상을 하셨겠지만, 필라가 조금 이제 이게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배당이.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들어오면 좋겠지만, 뭔가 이 배당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시카고 최근에 경기력이 좀 살아났기 때문에 좀 찝찝한 건 있어요. 근데 샘플은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샘플은 굳이 뭐 미러키가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요 정도 기준점이라면, 요 정도 기준점이라면 저는 프렌이 좋아 보여요. 물론 지난 경기에 뭐 어떤 나눠먹기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어떤 그 드바이 트렌드가, 예전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나눠먹기라는 공식이 잘 통했는데, 최근에는 나눠먹기를 배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사실은 상도덕의 문제인데, 나눠먹기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뭐 믿고 가기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이 경기 저 승패로 접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더가 좀 저는 언더 쪽으로 좀 좋아 보이는데, 이거 굳이 뭐 이 경기를 제가 뭐 주력으로 가져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경기를 제가 뭐 언더를 간다든지 뭐 언더를 예상했지만, 뭐 이 경기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무승을 가져가기도 사실 좀 어렵고, 만약에 만약에 이 경기가 단폴이라고 하면은, 그래, 그 나눠먹기를 생각해서 요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경기도 어떤 이제 변수가 있는 상태에서 요걸 엎쳐가지고 변수를 더 늘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 경기도 어려운데 다른 경기까지 이제 같이 가져가야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 경기가 뭐 필라승으로 무조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죠. 그래서 필라델피아도 사실 미러키랑 똑같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무리를 하기보다는 선수들의 관리를 해주면서 부상이 없어야겠죠. 오늘 오늘 폴 조지의 그걸 봤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그거 뉴스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 그런 경기 내용을 하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원정이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플랫폼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이제 질문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 예상은 그래요. 이제 이 경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치치 선수가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어빙 선수 정도만 나온다고 해도 사실 원정 골스 반대로는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자, 근데 이 경기가 뭐 물론 이제 지난 경기에서 이제 또 그렇지만 이제 멤피스 전에서 계속 패배를 하면서 골스가 지난 휴지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로테이션 수정을 하면서 좀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근데 그것은 휴지전에서 이겼던 것은 내리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휴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경기 내용 자체가 거의 3쿼터, 4쿼터까지 가서 접전까지 가면서 휴지가 역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똥줄 태우면서 마지막에 벌어지는 경기거든요. 휴지가 경기를 놓으면서. 그러니까 휴지와도 그렇게 접전을 하는데 과연 이 댈러스 원정에서 댈러스가 지난 경기에서 뭐 개같이 비비다가 역전패를 했는데 홈에서 그렇게 돌아갔을 경우에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이 골스라는 팀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댈러스라는 팀도 그렇지만 이 골밑을 폭격하는 어떤 이제 그 유형의 그 빅맨이 있는 팀한테는 이제 댈러스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자, 근데 지금 이제 골스의 그 라인업 구조를 봤을 때 외곽이 터지지 않으면 사실은 뭐 돌파, 그 다음에 외곽 이거 아니면 골밑에서 그린이나 뭐 루니라든지 아니면 벤치에서 나오는 뭐 쿠민가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골밑을 폭격해주는 유형의 선수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물리적인 높이가 낮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지금 포엘이라든지 뭐 벤치에서 나오는 우드라든지 뭐 클레버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골스의 빅맨들을 제어를 해주는 그림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러면 외곽 싸움이 되겠죠. 외곽 싸움이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어빙 선수 정도만 나와준다고 해도 댈러스가 홈에서 야투 싸움에서 뭐 이유가 전혀 없다. 골스도 그렇게 외곽 수비가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 돈치치 선수가 나와준다고 하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자 어빙 선수까지만 나와준다고 해도 저는 이거는 댈러스 프렌 쪽으로 봐야 되죠. 지금 현 골스는 뭐 가져가기가 원정에서 가져가기는 이제 저는 포기했습니다. 뭐 댈러스 이하의 팀을 상대로도 사실은 승리를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 뭐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걸려 있는 경기이기도 하고 이제 순위 싸움을 해야 되는 경기이긴 한데 지금 이제 골스가 내일 경기에서는 패배를 하면서 5할 승률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반대로 가면 뭐 귀신같이 이기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뭐 이 경기로 골스를 간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댈러스 승이 나오겠죠. 이때까지 그랬으니까 원정 골스를 제가 한 두세 번 믿었죠. 근데 이거는 그 경기를 보고 나니까 이거는 구조 자체가 홈 골스랑 이제 원정 골스는 이제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차라리 뭐 골스 갈 거면 안 가는 게 낫겠죠. 뭐 댈러스 승이 나오더라도 이제 안 가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골스 승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원정 골스를 볼 거면 적어도 이제 휴지 뭐 세난 그 요 밑에 팀들 뭐 샬럿 요 정도까지 승만 이제 봐야지 그 이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댈러스 사이드로 볼게요. 내일은 댈러스 사이드. 일단 제가 오늘 이제 분석 여기까지 하고 라트비아 프렌 응원을 하면서 아침에 상쾌하게 라트비아가 이제 프렌 해줬으면은 아침에 제가 게시판에 내일 느바는 패스가 없습니다. 오늘 같이 패스가 없고 무조건 픽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뭐 내일 아침에 뭐 덴버 경기도 가신 분들 많겠죠. 그 경기 가신 분들도 다 적중을 하시기 바라고 내일 아침에 또 게시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